이거 삐뚤어져 주세요. 진짜 어때요? 그렇다면 작가는 사실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고 가장 아슬아슬한 직업이지 않을까. 1467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그림을 다 정지를 했는데, 선생님은 내 작업이 부와 명예를 얻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뭐 그리고 계세요? 요즘은 작업 방향성이 세 가지인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그냥 완전히 그 전통 고려 불화 베이스로 해서 금장으로 미금 기법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K컬처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작업은 운이 좋게도 다다음 달 혹은 가을에 있을 홍콩 경매에 출품하기로 했고요. 와. 네,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작가인 나의 심연을 보여주자 작업으로 되게 그로테스크한 거 하나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사실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작가로서의 내 가치는 뭘까에 대한 기록에 관한 작업. 그거 제가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네. 이어서 하시죠. 근데 그 첫 번째 그리는 스타일은 이전에 저희 대학원 같이 다닐 때 네네. 그때도 그런 스타일을 그리셨나요? 그거하고는 연계성은 있긴 하지만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죠.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는 되게 좀 이제 그때그때 그리면서 인스턴트 같이 맞아. 감정을 찍어내는 듯한 작품을 했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전반적으로 작품 하나에 공력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노동 집약적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선생님도 보셨을 텐데 그 벽화 기억나시죠? 네. 벽에다가 11m짜리 그림 그렸던 거. 이제 그게 완전 어떤 그 거대한 공간 안에서의 에너지의 발산이었으면은, 이번에는 아주 작은 종이 화면 안에서 에너지를 딱 집약시키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강경이 어떤 거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네. 그 채플북 같이 뭐 오륜서나 채플북 같이 조그만한 책 안에다가 설파하는 장면, 이 단어나 이 구절이 상징하는 장면을 이제 되게 작게 그려놓은 일종의 만화책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작품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2012년,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그림을 총 4,467점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진짜 많이 그리셨네요. 4,467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제가 그림을 다 스톱을 했어요. 어떤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그림을 다 정지를 했는데, 정지를 하게 된 이유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관성적으로 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훈련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빈종을 이렇게 딱 주는 상황에서 종이를 받자마자 그냥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선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다가 죽겠다.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내가 원했던 나의 삶이 내 앞에 펼쳐졌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것, 나는 토해내듯이 이렇게 찍어내듯이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거 말고 하나의 작은 화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모을 수 있는 원기욕을 한번 다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패턴을 바꾸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시도해보신 거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작가분들에게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주로의 영감은 어떻게 찾으세요? 사실 이전에는 많은 영감을 제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받았어요. 일상에서 느끼던 감정, 일상에서 느끼는 사사건건의 어떤 작은 일부터 커다란 사건까지가 모두 저의 영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가지는 나의 가치는 뭐지? 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반면으로는 보다 더 사회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역할은 뭔가라고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영감의 원천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완전 초기로 들어가서 작가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엄마가 그림을 그렸고 나는 그림에 늘 노출이 돼 있었고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이제 아동미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림을 전공을 하시고 아동미술을 하시다 보니까 그 엄마의 학원에 있었던 그때는 형아 누나들이죠. 네. 형아 누나들에게 했던 어떤 교육의 샘플들이 난 또 다 적용이 되니까 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늘 그림 그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차근차근히 그냥 그림이 나는 좋은 사람이었다 해서 고등학교를 딱 가는 순간 네. 중2병이 세게 와서 그런가? 아, 나는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꿈을 2개를 가졌었거든요. 네. 하나가 락스타였고요. 그러니까 슈퍼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가라는 꿈을 설계를 해 나가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아무리 생각해도 락스타가 되면 되게 화려할 것 같긴 한데, 내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걸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이룰 수도 있다라고 믿었으니까 대학교 때까지 그 꿈을 가지고 갔었겠죠? 우리가 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입시사회에서 살면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대학은 가야 되니까, 기왕에 선택하는 전공, 내가 좋아하는 걸로 전공 선택하자라고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미대를 준비를 하게 됐고, 학교를 다니면서 꿈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 나는 연예인과 같은 스타가 되고 싶은 꿈을 늘 가지고 있었죠. 쭉 작가의 길을 걸어오신 거군요. 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학교 다니시고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셨잖아요. 졸업까지 하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 같이 작가의 길을 걸어오시던 분들이 중간에 이제 작가의 길을 접고 이제 다른 거를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봤고. 네네. 근데 그랬을 때 선생님은 나도 가야 되나? 이런 유혹의 길은 없으셨어요? 저는 대학이랑 대학원 할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오만방자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저렇게 실력 있는 친구들이 그만둬주면 나야 땡큐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결국에는 이 길이 맞아라고 하고 외고집으로 정말 이것만 파고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만두고 나갔던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물론 SNS가 전부는 아니지만 봤을 때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뭐 SNS에선 누구나 나보다 행복해 보이죠. 그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되게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오히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솔직히. 사실 이제 업계에서 저도 이제 10년 차 이상 됐는데, 저는 예술고등학교, 예술중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직군의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본인 대학 전공에 맞춰서 혹은 전공이 아니더라도 처음 취직한 직장에서 지금 이제 10년 차 이상이면 보통 과장 내지 좀 높이 올라간 친구들은 뭐 차장급 이렇게 되고, 중소기업에서는 부장까지 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도 이쯤 되면은 한 번씩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 이직에 대한 고민이 됐던,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됐던. 맞아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 또한 그렇죠. 주변에서 정말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작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작가의 길을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학창시절 때 꿈꿔왔던 작가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작가로서 그때 꿈꿔왔던 것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부와 명예는 없어요. 일단 대학 다닐 때는 저는 그랬어요. 작가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나는 어딜 가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돈도 많이 벌 거고, 영앤 리치가 될 거고,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을 거고, 이런 상상을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깨져버린 순간이 있어요. 제가 2024년 12월 달에 석사 청구전을 서울대 미술관에 했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4,467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전시장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 그걸로 조그만한 집을 지었거든요. 가건물 같은 집을 지었거든요. 10일 동안 전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작가라는 그 꿈에 젖어 있었던 그 시간의 결과물을 내 눈앞에서 딱 목도하는 순간 현타가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진짜요? 무슨 현타요? 대학 다니면서 꿈꿨던 그 작가의 화려한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남은 거는 이게 쓰레기 더미도 아닌 것이, 작품도 아닌 것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냥 사람들이 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 그림 되게 다 그림이래 이거 그냥 이러고 가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작가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뭐 작가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좀 메타인지가 되게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네가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그래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그랬다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악플들을 다실 법한 분들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그럼 지금 선생님은 내 작업이 뭔가 부와 명예를 얻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하다라는 말은 성립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술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극단적으로 주관적인 데다가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기호품이 아니기 때문에 애장품으로서 역할을 해서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작가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별로인 작가일 수도 있고, 맞아요. 누군가에겐 별로인 작가가 누군가에게는 최고인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 내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와 명예와 관련된 걸로 이제 보자라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림이 곧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지성으로 그냥 찍어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작가로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행위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했던 거지, 작품의 질을 높이려고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선생님 작품 진짜 좋아했었잖아요. 저희 학교 같이 다닐 때. 그쵸. 선생님 많이 좋아해 주셨죠. 네. 작가들을 생각하면 뭐 일반인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작가나 미술을 모르는 그런 일반인들이 이제 작가를 바라볼 때 굉장히 낭만 있는 직업으로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낭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취미로 본다라면 낭만이고요. 직업으로 본다라면은 수행의 길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와 자꾸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남들과 다른 기법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저의 민낯을 직시를 해야지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작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업, 전공자이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작품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들어가진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낭만적인 삶을 즐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논점 자체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에서의 삶,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는 사실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고 늘 어떻게 보면은 현실 삶과 균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작가인 땡땡이와 현실에서의 인간 땡땡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을 잘 해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아슬아슬한 직업이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게 그 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집을 보면서 제가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내 작품을 보는데 그냥 허망했어요. 그냥 허망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집에서 이제 옷을 쫄딱 벗고 기어 나오는 퍼포먼스를 한번 했었는데, 네. 그 퍼포먼스의 의미가 나는 그림 안에서 살았고 그림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의 퍼포먼스였는데, 결국에는 그 퍼포먼스를 촬영할 때도 그렇고 내가 퍼포먼스 영상을 틀어놓은 그 자리도 그렇고 나의 작품도 그렇고 열광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논문을 준비하고 작품을 만들기 이전에 2년 동안 저는 강의하던 학교를 다 그만두고, 그때까지도 저는 작가로서, 전업작가로서의 어떤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고 나와서 작업을 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다 까먹었죠. 이제 강의 같은 거 다 안 하고. 네, 그쵸. 그림도 안 팔렸고. 네. 그리고 나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제가 그래도 커피 한 잔은 사야 되니까, 식사와 커피는 제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결제를 하는데 카드 잔고가 보면서 현실이다. 근데 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40대에 들어오면서 개안이 딱 된 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멋모르고 50대, 60대까지 이러고 살다가 그 나이에 개안이 됐으면 나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을 텐데, 진행할 힘이 없었을 텐데, 살아갈 힘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왜 이렇게 어두워져? 이야기가? 맞아. 어두워지긴 하는데 그게 현실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현실이랑 더 가까워지는 생각들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20대, 30대 초까지만 해도 조금 더 이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살다가 됐는데? 맞아. 이런 진짜 생각하고 이거 삐트를 해주세요. 진짜 어때요? 살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사실 요즘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 4년 반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여자친구 아버님 뵙고 그래도 너가 왔으니까 같이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하고 이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래 자네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개안이 된 지 한 12개월 차, 딱 1년 차쯤 돼 갈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까지는 잡혀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될 거고 그 직업을 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이 업계에서 전문직의 자리로 가려면 공부를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 언제까지 공부만 하려고 그래? 너의 예술을 존중하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삶도 예술이야.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고 가시고 여자친구하고 작별을 하고 떠나보냈죠. 저 그날 운전해서 오면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서글펐어요. 4,467개를 세고 있는 놈이 어딨어. 그리고 세상에. 네. 내가 이렇게 그림을 세워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이만큼 열심히 살았어. 인정 좀 해줘. 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행복한 가장의 위치로 봤을 때 너무 무능한 거야. 그때 이제 탕 깨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작가 이규석하고 일반인 이규석하고 돈 버는 이규석하고 다 분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이제 작가로서 포커싱 하고 계실 때 작업 활동과 지금 하고 계신 작업 활동이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드는데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림 하나하나가 주는 밀도감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밀도감이 훨씬 높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만약에 나무를 심는 거면은 자 어디에든 심어서 하나 예쁘게 잘 자라는 거 한번 찾아보자 이거였다라면은 지금은 아예 그냥 빼곡하게 숲처럼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 용어, 이제 창작 용어 중에 에스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사전 구도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가가 가장 완성된 완성본과 근접하게 제작하는 작은 그림을 에스키스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에스키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설계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구조적인 설계를 미리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려요. 제가 전에 봤던 작업 스타일이랑 진짜 달라지셨네요. 전에는 다르죠. 정말 즉흥적인 작품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MBTI로 치면은 MFP 같은 작업했으면은 지금은 약간 ESTJ 같은. 되게 큰 변화네요. 제가 최근 작품을 못 봐가지고. 네네. 저는 예전에 그 작업의 상태를 이어가면서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 노출시키는 게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가 나 변했어 라는 걸 좀 증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림에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이미지로서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빨리 왔다. 그런 기회를 이제 한 개인으로서 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늘 힘든 시기에는 그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너무 힘든데 지나고 보면 어쨌든 어떤 측면으로든 뭔가 도움은 된 것 같은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뒤돌아보면. 맞습니다.